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인공지능, AI와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바꾸는 혁신인 건 분명한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 문제가 있죠. 네, 특히 AI 학습이나 운영에 필요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정말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력망에도 부담이 크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신 분석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요. AI 에너지 수요가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역으로 AI가 에너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흐름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죠. 자료 보니까 정말로 놀랐던 게 지금 짓고 있는 제일 큰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200만 가구가 쓰는 양이랑 맞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럼 먼저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그 핵심인 데이터 센터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제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추론 단계에서도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2024년 현재만 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이미 전체 전력 소비의 한 1.5% 정도 됩니다. 1.5%요? 그것도 이미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근데 이게 지난 5년간 보면 연평균 12%씩 계속 성장해 왔어요. 연평균 12%? 와, 이것도 엄청 빠른 속도인데 앞으로는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죠? 회의에서는 앞으로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퍼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30년쯤 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배에서 3배요? 와. 특히 미국이 이런 증가세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AI 학습에는 그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또 추론에는 실시간 응답이 중요하니까 둘 다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요가 막 폭증하면 당연히 공급 쪽, 그러니까 전력망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도 전력망 연결이 오래 걸린다거나 변압기 같은 거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네,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에 거의 20% 정도가 이 전력망 연결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될 정도니까요. 20%나요? 네. 그리고 변압기나 케이블 같은 핵심 부품들은 주문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 3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거기다 새로운 송전선 하나 까는 데만 해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4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걸립니다. 4년에서 8년. 와, 인프라 구축이 정말 오래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AI 성장만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제조업 육성이라든지 전기차 보급 확대 같은 다른 중요한 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다 차질을 줄 수 있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충당이 가능할까요? 재생에너지가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2035년까지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재생에너지가 채울 걸로 예상이 돼요. 오, 절반 정도면 꽤 큰 비중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친환경 에너지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PPA라고 해서 발전사랑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다거나. 네, PPA. 네, 그런 방식도 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자체 가격 경쟁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절반이라는 말은 나머지 절반은 다른 에너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2035년까지 천연가스 발전량이 지금보다 175 TWh, 테라와트시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요. 175 TWH요. 엄청난 양인데요. 네. 2030년까지로 좁혀서 보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40% 이상을 천연가스랑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담당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 결국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특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것도 대안으로 주목받고는 있습니다. 네, SMR. 들어보면 AI가 막 에너지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주범처럼 들리는데, 근데 또 자료에서는 AI가 반대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AI의 양면성이죠. AI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랄까, 똑똑하게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력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변동성도 크고. 네, 이런 복잡한 전력망 운영을 AI가 최적화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 정전 시간 같은 것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정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동적 선로용 용량 증설, 영어로는 DL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쓰면 송전선을 새로 깔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선로의 용량을 무려 175기가와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175기가와트요? 잠깐만요. 아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날 전력부와 예측량보다도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새로운 걸 짓는 대신에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기존 인프라 효율화. 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I가 공정을 최적화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경공업 같은 경우는 최대 8%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운송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최적 경로를 찾아주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비행기가 만드는 그 비행운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최대 20%까지 높일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20%나요? 네. 운송 분야에서도요? 네.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한다거나 탄소 포집 기술 연구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아예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자체를 AI가 가속하는 역할도 이미 하고 있고요. 정말 양면성이 뚜렷하네요. 에너지 소비를 늘리기도 하지만 효율화나 기술 혁신을 이끌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AI 기술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일부 국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AI 기술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데이터 센터 용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들 국가가 AI가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면 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AI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력 문제도 있군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큰데 이걸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기존 시스템하고 통합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AI는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도전 과제를 던지는 동시에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야누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복잡한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AI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AI가 에너지의 미래에 미칠 최종적인 영향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AI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AI 자체가 쓰는 에너지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지 아니면 오히려 전체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